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유방암센터 교수 전용순입니다. 오늘은 유방암에 관련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방암은 치료의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가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이 가장 첫 번째 되고 기본적인 치료이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나머지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그다음에 호르몬 차단제, 그리고 표적 치료 등은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보조 치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처음부터 수술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방암이 너무 많이 진행된 경우, 아니면 유방 전체 절제를 절대 하지 않고 꼭 유방을 살리고 싶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유방암 크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 수술의 방법에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방을 부분 절제하는 것, 즉 유방을 보존하는 방법과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에 관련해서는 겨드랑이 림프절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는 꼭 확인해야 되는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유방의 보존 수술, 유방암에 있어서 치료 방법인 첫 번째 수술 방법인 유방 보존 수술은 유방을 살리면서 수술하는 겁니다. 부분 절제해서. 그런 경우에는 꼭 방사선 치료를 동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유방의 상피내암, 영기암인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유방을 보존해서 수술하고도 생략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수술은 유방 보존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유방 보존 수술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것과 생존율이 같다는 볼고가 있은 후부터는 요즘은 웬만하면 유방 전체 절제는 하지 않고 유방 보존 수술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유방 보존 수술은 유방 전체 절제 수술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나아가서 단지 유방을 살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방을 보존하고 그다음에 모양도 예쁘게 하는, 그래서 종양 성형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형 수술의 기법과 유방 종양 수술의 기법을 합쳐서 유방을 보존하되 더 예쁘게 보존하는 그런 방법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경우에는 유방을 복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편편하게 남자 가슴처럼 하고 사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간편하다고. 그런데 이제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경우에는 유방을 복원하는 수술을 거의 대부분 하게 되는데, 그 복원하는 수술을 할 때는 유방 전체 절제 수술하는 것과 동시에 수술장에서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전체 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보조 치료인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복원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술장에서 유방 전체 절제 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유방 복원 수술을 하는 것들이 더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와 유두 등은 살리고 속에 있는 유방 조직은 전체 절제를 하고 그 밑에 빈 공간에다가는 유방 보형물이라든지 근육 등으로 채워넣는 유방 성형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하는 것도 과거에는 유방암이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다 절제했는데, 요즘은 겨드랑이 림프절로 암이 전이 된 경우에만 겨드랑이 림프절을 다 절제하기 위해서 감시 림프절 절제라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림프절이라는 것은 유방암일 때 제일 먼저 전이 되는 겨드랑이 림프절이라서 거기에 암이 없으면 다른 림프절에는 암이 없을 것으로 거의 90% 이상 확실하기 때문에 그 감시 림프절을 수술장에서 찾아서 몇 개를 띄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방법, 이것들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유방암의 수술 방법은 크게 나누어서 유방을 보존하는 방법, 그리고 유방을 전체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것에 더해서 성형 수술의 기법을 도입해서 부분 절제하거나 아니면 전체 절제 이후에 성형 수술을 통해서 유방암 수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방의 모양도 예쁘게 보존하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다.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은 과거에는 전체 절제를 했지만 요즘은 감시 림프절 절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암이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된 경우에만 겨드랑이 림프절을 절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유방암 수술이 끝나고 나면 수술 후 보조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수술 후 보조 치료에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내분비요법, 표적 치료 등이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사선 치료는 유방을 살린 분,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방사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방 전체 절제하신 분들은 유방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만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국소 치료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서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시는 것이 항암 화학요법인데요.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빠지거나 구토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데요. 이거는 전신 치료 중에서 항암 화학요법은 매우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암 화학요법이 필요한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본인에게 잘 맞는 항암제를 찾아서 치료하게 되는데 그것은 대부분 종양내과 교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특별히 우리 병원은 암 치료에 있어서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왓슨의 의견도 함께 항암 치료제를 선택하는데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고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서 표적 유전자가 양성이신 분들은 표적 치료를 진행하면서 호르몬 수용체가 양성이신 분들은 호르몬 차단제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차단제라는 거는 내분비 치료라고도 하고 그냥 호르몬 치료라고도 하는데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암세포에 있는 경우에는 그 여성 호르몬이 작용하면 재발하거나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몬 차단제를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한 10년 정도 복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수술 후 보조 치료에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요법, 표적 치료, 그리고 내분비 치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방암 수술이 끝나고 나면 이제 평생에 걸쳐서 본인의 그 몸을 관리하셔야 되고 정신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데에는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씩 산책은 반드시 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나머지 요가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너무 몸에 피로를 가중시키지 않는 그런 유산소 운동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유방 수술을 하게 되면 팔 운동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림프절을 다 절제한 경우에는 림프 부종이 생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활의학과에 찾아가셔서 팔 운동하는 방법들을 배우셔서 매일매일 팔 운동을 잘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게 되는데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재발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언제 재발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재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에 일어난다. 100% 없는 건 아닙니다. 재발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드문 경우에 일어나고 그거는 의사와 환자가 합쳐서 최선의 치료를 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미리 공포감을 갖고 두려워하는 것은 본인의 삶의 질을 낮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이 함께 모인 그런 환우회라든지 아니면 같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고 그렇게 하셔도 본인의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심신클리닉과 같은 그런 좋은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암은 치료가 잘 되고 생존율도 가장 높은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우분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혹시 지금 유방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잘 치료하면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이외에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길병원 유방외과를 찾아오시면 더 성심성의껏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